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거울을 보시면서 내 잇몸이 예전 같지 않네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딱딱한 음식을 드실 때 아이고, 이가 시려하면서 조심조심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치아 관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에 2번 양치하고 가끔 치실 쓰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느끼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신경 써야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같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평생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려운 의학 용어는 빼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말씀드릴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치아와 잇몸이 약해질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생기잖아요. 치아와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침이 충분히 나와서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세균도 잘 씻어내 주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은 더욱 그래요. 이런 약들이 침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잇몸도 예전처럼 탄탄하지 않아져요. 마치 우리 피부가 나이 들면서 탄력을 잃는 것처럼 잇몸도 조금씩 약해지고 내려앉기 시작해요. 그러면 치아 뿌리 부분이 노출되면서 시린 증상이 생기고 세균이 들어가기도 쉬워지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네요 하고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올바른 관리만 해주시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기본 관리법. 올바른 양치질, 생각보다 중요해요. 양치질은 누구나 하지만 제대로 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해요. 첫 번째로 칫솔 선택부터 달라져야 해요. 젊을 때처럼 딱딱한 칫솔로 박박 닦으시면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해요. 부드러운 칫솔, 그것도 헤드가 작은 걸로 선택하세요. 작은 헤드가 안쪽 어금니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 있거든요. 양치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좌우로 박박 문지르시는데 이건 잇몸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대신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 쪽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해요. 최소 2분은 닦으셔야 해요. 에이, 2분이 뭐 그리 길어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타이머 제고 해보시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입안을 4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30초씩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치실 사용하는 걸 귀찮아했어요. 양치질로 충분하지 뭘 그렇게까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치과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실 안 쓰시면 입안의 35%밖에 청소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치실은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의 음식 찌꺼기와 세균을 제거해줘요. 특히 나이 들수록 치아 사이가 벌어지면서 음식이 더 잘 끼거든요. 이걸 그냥 두면 잇몸병의 원인이 되어요. 처음엔 치실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손가락에 감아서 하는 방식보다는 치실이 달린 핸들 형태나 물치실 같은 걸 사용하시면 훨씬 편해요. 물치실은 물압으로 치아 사이를 청소해주는 기계인데 손목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정말 좋아요. 구강청결제, 마지막 마무리. 양치질과 치실 사용 후에는 구강청결제로 마무리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건 피하시고 불소가 들어있으면서도 순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무알코올 제품이 좋아요. 알코올 성분이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식습관도 치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치아에 좋은 음식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음식도 치아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은 당연히 좋겠죠?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물론이고 멸치, 뼈째 먹는 생선들도 훌륭해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비타민C도 정말 중요해요. 잇몸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이나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채소를 꾸준히 드세요. 다만 신과일은 드신 후에 바로 양치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세요. 산성 성분이 치아를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양치하면 치아가 마모될 수 있어요. 녹차도 참 좋아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세균 증식을 억제해 주거든요. 하루에 한두 잔씩 드시면 입안 건강에 도움이 돼요. 피해야 할 음식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당연히 안 좋죠. 사탕,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건 가끔씩만 드시고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거나 양치를 해주세요. 탄산음료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설탕도 문제지만 산성 성분이 치아 범랑지를 녹여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에 직접 닿지 않게 하시고 드신 후에는 물로 헹구세요. 딱딱한 음식도 조심하세요. 견과류나 얼음, 딱딱한 사탕 등은 치아에 금이 가게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치아가 약해지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 미루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치과 가는 걸 미루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치아나 잇몸 질환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플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고 스케일링도 받으셔야 해요. 스케일링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입안이 정말 깔끔해져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죠. 치과 선택도 중요해요. 집 근처에 있으면서 중년층 환자들을 많이 봐서 경험이 풍부한 곳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무리한 치료를 권하지 않는 곳이면 더욱 좋고요. 틀니나 임플란트, 올바른 관리법. 혹시 이미 틀니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관리는 여전히 중요해요. 틀니 관리. 틀니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밤 틀니를 빼서 전용 세정제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냥 물로만 헹구시면 안 돼요.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틀니를 낀 상태에서도 잇몸 마사지를 해주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틀니가 맞지 않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바로 치과에 가세요. 계속 참고 있으면 잇몸에 상처가 생기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임플란트 관리.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자연 치아처럼 관리해 주셔야 해요.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임플란트 부위는 특히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꼼꼼히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정기검진은 더욱 중요해요. 34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서 점검을 받으셔야 해요. 특별한 상황별 관리법. 복용하는 약물이 많을 때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약들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세균 증식을 쉽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물을 드시고 무설탕 껌을 씹어서 침 분비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인공타액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당뇨가 있을 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잇몸병에 취약해요. 혈당이 높으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고 상처 치유도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리는 기본이고 치아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치과 치료받으실 때는 반드시 당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세요.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는 정말 치아와 잇몸 건강에 최대적이에요.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잇몸병을 악화시키고 상처 치유도 늦춰요. 그리고 구강암 위험도 높여요. 금연이 가장 좋지만 당장 끊기 어려우시다면 담배 피신 후에는 꼭 물로 입을 헹구시고 평소보다 더 꼼꼼히 양치해주세요. 응급상황 대처법. 가끔 갑자기 치아가 아프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아가 갑자기 아플 때 우선 찬물로 입을 헹구시고 진통제를 드세요. 그리고 아픈 쪽으로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 가세요. 절대로 아픈 치아에 아스피린을 직접 대거나 뜨거운 찜질을 하시면 안 돼요.
더 아플 수 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날 때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양치하시고 찬물로 헹구세요. 계속 피가 나면 거즈나 깨끗한 수건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하지만 자주 피가 나거나 붓기가 심하면 꼭 치과에 가셔야 해요. 잇몸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치아가 흔들릴 때, 외상으로 치아가 흔들리면 절대 만지지 마시고 차가운 찜질을 하면서 바로 응급실이나 치과에 가세요. 시간이 중요해요. 건강한 습관 만들기. 이 모든 관리법들을 한 번에 다 시작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첫 주에는 올바른 양치질 방법부터 연습해 보세요. 둘째 주에는 치실 사용을 추가하고, 셋째 주에는 구강청결제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오늘 치실 사용했어? 하고 서로 체크해 주시고, 치과 검진도 같이 받으러 가시고요. 스마트폰에 알림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치실 사용 시간, 구강청결제 시간 이렇게 알림을 만들어 두시면 깜빡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마음가짐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치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 얼굴에 크림 바르고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드시는 것처럼 치아 관리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건강한 치아와 잇몸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고 자신 있게 웃으실 수도 있고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도 나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20년, 30년 더 사용하셔야 할 치아인데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시고 치실도 꼭 사용하세요. 치아에 좋은 음식은 많이 드시고 해로운 음식은 피하시거나 드신 후에 관리를 잘 해주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 검진을 받으시고 복용하시는 약이나 다른 질환이 있으시면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와 잇몸, 지금부터라도 더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사랑받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편하게 드시고 환한 미소도 자신있게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치아로 더욱 행복한 노년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